자, 이어서 우리는 제11강입니다. 11강은 페이지 53쪽 위에 제3절 입주자 대표의 및 관리 규약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에서 노른자 부위죠. 노른자 부위입니다.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적이고 거의 해마다 나온다 보면 됩니다. 실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입주자 대표입니다. 강의상, 편의상, 입대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입대의 구성, 첫째, 기억 4명 이상입니다. 왜 4명 이상으로 구성할까? 임원이 최소 4명 이상입니다. 임원이 최소 4명 이상입니다. 가지고 동별 세대수 비례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되는데 이 경우 선거구 만들 때 2동 이상 묶을 수도 있고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서 정할 수 있다. 이게 선거구 정할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혹시 아파트다 그러면 요거 묶어서 1선거구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선거구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여기 3선거구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만들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몇 명 이상 뽑아야 되니까 4명 이상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4선거구 5선거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할 때 여기 사용자는 뽑힌다 못 뽑힌다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사용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만 뽑힙니까? 아직까지는 입주자만 뽑히게 되죠. 이 경우 선거구별로 몇 명씩 뽑힌다? 몇 명씩? 오직 한 명씩입니다. 한 명씩입니다. 여긴 5명 뽑히겠죠? 그리고 이 뽑히는 사람을 정식으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부를 때는 동대표 이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혹시 나오면은 주관식 나면 동별 대표자 이렇게 됩니다. 동별 대표자. 그래요. 동별 대표자를 뽑습니다. 한 명씩 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공구로 구분해서 109, 209 할 때. 그래서 109, 209 할 때는 만약에 공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입주했다 그러면 일단은 입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공구에 입주자가 가반수가 있자면 다시 묶어서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동별 대표자 선출.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뽑느냐? 마치 대통령 선거하듯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합니다. 대통령 선거하듯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합니다. 그래서 한 명 뽑죠. 근데 기억과 니은이 있어요. 기억과 니은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억 보니까 해당 주택단지에 몇 개월 이상 거기 거주하면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뭐냐면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거. 대통령령 정하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다만 최초로 처음 입대를 구성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때는 6개월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대통령령 정하는 6개월인데 이 경우 처음 입대를 구성하거나 순차적으로 할 때 6개월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을 것. 기억과 니은이 비슷한데 왜 그럴까? 기억은 주택단지 아니에요. 해당 공동택단지 아니고 니은은 해당 선거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 A가 우연히 여기서 한 번 이사 갔어요. 원래 어디 살았냐면 여기 A가 살았어요. 여기 A가 여기 살았어요. 여기서 A가 얼마 살았냐면 예를 들어서 4개월 살았다. 4개월 살았습니다. 주민등록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여기로 A가 이사 왔어요. A가. 여기 얼마 살았냐? 여기 예를 들어서 5개월 살았다. 자, 일단은 기본적 요건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기억입니다.
단지 안에 아까 대통령령 정확히 안 했죠. 몇 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고요? 6개월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4개월, 죄송합니다. 5개월, 4개월이니까 9개월이니까 됐죠? 기본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A라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많으냐면 일선거구에 많아요. 일선거구에 많아요. 근데 현재는 어디 살고 있죠? 몇 선거구에 살고 있죠? 4선거구에 살고 있죠? 그래서 A가 이럴 경우에 A가 1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없다? 출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만 출마해야 된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선거구, 4선거구만 나와야 돼요. 그 뜻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단지 안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되고 6개월 이상.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A가 이쪽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현재 주민등록은 여기 돼 있잖아요. 이 선거구 이쪽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기로만 나와야 돼요. 옛날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 했어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살면서 여기도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법을 막을 리가 없으니까 요건 확실하게 해놓은 거야, 이거. 2년 전쯤에. 확실하게 잡아냈어.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선거구만 나와야 된다. 다만 단지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건 전체를 따지면 되고 그런 뜻입니다. 동대표 결격사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실무법규 역시 올해도 나온다 봐야 돼요. 이게 실무나 법규나 꼭 나옵니다. 이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이런 자는 동대표 입후문 못한다 그 뜻이죠. 첫째, 기억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다 뭐죠? 이게 민법상 다 뭐죠?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죠? 행위 무능력자죠. 행위 무능력자죠. 미성년자 몇 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이죠. 저는 20세인데 지금 19세 미만이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게 옛날 말로 뭐냐면 우리 아주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르죠. 이 부분은 민법 총칙에서 권리주체에서 행위능력에서 심플하게 공부해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 민법 총칙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다음 파산자 이거 니은을 주의하셔야 돼요. 파산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주택법 이 법은 뭐냐면 공동특활법입니다. 공동특활법 주택법 등등등등 해가지고 근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지금 면제날부터 몇 년 이상 지나지 않은 사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실형 선고받고 2년이 지나야 돼요. 실형 선고받고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요번에 거기 변호사 무슨 강모 씨죠? 강모 씨? 인터넷에 강모 씨 정도 하겠습니다. 또 개인 또 그러니까 강모 씨. 강모 씨가 만약에 이제 이거 실형 선고 받았죠? 징역형. 그래가지고 1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그걸 살고 난 다음에 몇 년간 일단은 법적으로 몇 년간 자격정지 되자니까 5년간 변호사 자격정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또 따로 또 변호사 협회에서 다른 제명이라기 따로 별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변론을 하고 일단 법적으로 5년간 자격정지가 되는데 이거는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다. 동대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2년 지난다. 여기 금고 이상은 뭐냐면 금고 이상 이렇게 보면 돼요. 형은요. 형은 사형이 있고 간단히 보면 사형, 징역, 금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 상실이 나오고 자격 정지 나오고 그다음에 벌금 있고 구류 있고 과료 있고 그다음에 몰수가 있어요. 몰수.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형의 종류예요. 9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 9개. 형의 종류. 이 형자가 어떠냐면 이형, 박형, 김형이 아니라 이런 형자죠. 이런 형자. 이런 형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합니까? 유지하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유지?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네요. 법적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실현을 안 해서 그렇지. 법적으로 살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주에 따라서
사형제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태국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태국 같은 거. 태국은 사형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태국. 근데 미국은 주에 따라서, 주법에 따라서 사형시킨 데도 있고 안 한 데 있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런 영화를 많이 봤는데, 미국의 그 사형제도는 보니까 약물주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물주입. 그죠? 이렇게 딱 앉혀놓고, 약물주입을 이렇게, 약을 뭉친데. 근데 글쎄, 그 사형수가 약물 들어가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막 강제로 막 어떻게 막 하는 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사형제들을 비판한 영화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화입니까? 무슨 영? 교수형이죠. 좀 저거한데, 어떡하네.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어떡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탁 하면 이렇게 밑에가 딱 열리면서 하는 거죠. 교수형이죠. 하여튼간에 이 사형이 참 없앨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징역 금고는 둘 다 이건 뭐냐, 신체형이라고 그래서 신체형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어디서 있냐, 구리도 역시 신체형이에요. 요거까지 다 갇혀 지내는 거예요. 요것도 갇혀 지내고 요것도 갇혀 지내고 요것도 갇혀 지내는 거예요. 요건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요거는 짧아요. 뭐 술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행피 부리거나 뭐 굴줄 많이 부려. 이 징역과 근고는 거의 같은데 얘는 뭘 하냐면, 영화 보면 알겠지만 일하는 거 있죠. 일. 원적으로 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정력에 복무한다. 근데 영화에서 일하는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공장 같은 일하잖아요. 이 징역은 원래 일하는 건지고, 근고는 원래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갇혀만 지내는 건데, 본인이 원하면 일하는데, 외국은 징역과 근고를 갖다가 함께 보는 나라도 있어요. 근고를 따라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징역과 근고를 나누죠. 그리고 우리는 징역이 뭐 최고 아마 30몇 년인가 얼마인가? 한 25년 뭐 3,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 외국 같은 경우는 150년형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외국 경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해요. 하는데. 징역 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근고 이상은 요거 세 개 되는 거예요. 요거. 알겠습니까? 근고, 징역, 근고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고 이상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요 세 가지. 근고, 징역, 사형받고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년 지나야 돼요. 근데 사형을 이걸 살거나 또 면제돼도 상관없어요. 소위 면제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집행이 끝난 걸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면제도 있고, 면제를 소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사면은 일반 사면도 있고 특별 사면인데, 사면 됐으면 몇 년 지나면 된다고요? 2년. 근데 사실상 사형은 사면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형, 그죠? 거의 어렵습니다. 사형.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상 이 사형은 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상. 왜냐면 사형 당해놓고 2년 지나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등록하러 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2년 사형과 빼고 징역이나 근고 살고 난 다음에 2년. 그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잡혀 있는 거에 풀려난 거예요. 동그라미 리얼. 풀려난 거죠. 집행유예는 풀려난 겁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모 변호사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은 같이 공범인 이 도도 무슨 있어요. 도도 뭐 이렇게 그분이 계신데, 여자분은 집행유예 받았어요. 나왔어요. 집행유예 받고 나왔고. 같은 사건인데. 지금은 그때 이제 간통이 성립된다 안 된다는 따지지 않았어요. 왜? 설사 증거가 없으니까, 사진 한 장밖에 없으니까. 설사 성립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간통죄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 한 것이죠. 공문서 위조로 했겠죠. 그래서 집행유예 받았으면 끝나면 돼요. 집행유예 끝나고 2년 필요 없습니다. 집행유예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년 지나면 징역 2년이 그대로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주로 누가 많이 집행유예를 이용할까요? 이 재벌들이 많이 이용하죠. 나중에 1심에서는 실형선고 받다가도 2심 올라 항소심 가면은 보통 막 이빨이라면 안 되겠죠. 꽉 채워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풀어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징역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징역하고 벌금이에요. 이게 벌금이에요. 벌금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벌금은 이거 다 정가 올라요. 이거 다 정가 올라. 이건 다 정가 오르는 거예요. 별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격상실, 자격정지 있잖아요. 왜 벌금이 이 밑에 있냐면 만약에 구리비테 교수가 뇌물 받아먹었다. 그럼 자격을 갖다가 교수작 상실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나을까요? 벌금 내는 게 낫죠. 그래서 자격상실이 좀 더 높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벌금보다. 자격상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교수 못한다. 정지돼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벌금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 많이 나오는 건 몇 년 징역, 몇 천만의 벌금 이게 많이 나와요. 몇 년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의 청약 통장 가지고 아파트 분양받았다. 걸렸다. 그러면 어떤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왕 나왔으면 얘기하는데 이걸 이 형을 때린다 표현하는데 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김형, 박형, 이형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무슨 이게 법정형, 그 다음에 구형, 선고형. 자, 법정형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법전에 있는 법에 이게 법전에 있는 거. 주로 이제 형법 같은데 들어있죠. 몇 년, 예를 들어서 살인 환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형은 뭐냐면 형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구하냐면 검사가 누구한테 구한다? 재판장, 법관한테 구한단 말이에요. 형을 구합니다. 재판장한테 구합니다. 재판장한테. 이 양반은 어떻게 하라고요? 징역 몇 년을 때려주십시오. 이게 구형이에요. 구형. 이게 아마 강모 변호사 아마 2년인가 구형했는가 그랬지 몰라요. 2년 정도 구형했을 거예요. 2년 입디가? 2년 구형했어. 2년. 근데 1년 때렸죠. 그러면 이 재판장은 이 범위 내에서 때린다. 이 범위로 오버될 수도 있다. 재판장은 만약에 2년 구형했어요. 검사가 3년 때릴 수 있다 없다. 때릴 수? 한마디로 재판장이 검사의 구형에 구애된다, 구애되지 않는다. 참고는 하지만 여기 구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검사가 조금 때렸는데 많이 때린 적도 있어요. 누구냐면 이름이 뭐죠? 최순실 사건 할 때 그 뭐 조카인가 누구 많이 협조한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죠? 그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사가 약하게 때려달라고 했더니 판사는 더 높이 때려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더 높이 때린 적도 있어요. 더 높이 때릴 수도 있어요. 선고형은 마지막으로 재판장 실제로 나중에 때리는 거. 재판장이 이게 선고형. 이제 여기에 따라서 교도소 들어가고 나가고 해요. 이 선고형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 재판장은 선고할 때 뭘 기준한다? 법정형 내에서 해야 돼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법정에 적혀 있겠죠? 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선고인데 여기 실형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형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집행유예보다 더 약한 것도 있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초범인 경우는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려고 그러죠. 그죠?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쨌간에 교도소는 안 들어가는 게 낫죠. 저도 몇 번 이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교도소 면회 가본 적도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돈 써서 넣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돈 얼마 이렇게 걷어 넣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아니 거기 그 면회 가서 돈 좀 해가서 집어넣어 주잖아요. 영치인가 뭐 영치 그런 것도 해보고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영치금도 해보고 뭐 책도 넣어주고 그러지 않아 그죠? 영치도 해주고 영치금인가 그런 것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 살다 보면 별걸 다 가보게 되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이죠. 이 동대표 나오면은요. 국회의원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이게 정가 같은 게.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깨끗해요. 이게 기타 대통령 정화 있잖아요. 여기 아주 깐깐한 것들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비올 텐데. 그래서 야 제가 동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정가도 깨끗한 분이 아주 그래 보시면 돼요. 신랑감으로 좋아요. 보면은 모든 걸 통과됐으니까. 예.
자, 임원입니다. 임원은 회장, 감사, 이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입대 임원은. 주의할 건 뭐냐면은 부회장이 없어요. 부회장이 없어요. 보통 어떤 모임인데 부회장 있잖아요. 부회장이 없어요. 그냥 이사, 감사, 회장이에요. 그럼 부회장 누가 역할하냐? 만약에 회장이 요거됐다. 누가 역할하냐? 이때는 이사가 해요. 이사가 부회장 역할을 해요. 넘어갑시다. 회의록 작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해 위사 회의록 하듯이 회사 이사하면 이사 회의록 있잖아요. 그죠? 하듯이 여기도 입대 회의록을 작성해요. 누가 어느 동대표가 어떤 발언했다 이걸 다 정단 말이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관은 누가 합니까? 관리처가 보관하고 만약에 그 입자들이 와가지고 그 회의록 좀 보여주셔 하면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줘야 돼요. 이번 그 업자 선정을 할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복사해야 되면 복사해줄까 안 해줄까요? 복사도 해줘야 돼요. 다만 돈은 누가 내고 복사해가는 자가 내야 돼요. 거기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하려고 할 때는 법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퉜으면 법에다가 돈을 누가 내놓을까지 써놨을까요? 이게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감정 싸움이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법에는 어떻게 한다? 복사해가는 자가 돈을 내야 된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얼마씩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입대의 구성원 교육. 동별 대표자가 교육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교육시키냐? 두 가지 교육시키는데 운영교육하고 윤리교육시켜요. 동대표는 운영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요. 윤리교육을. 이때 입대 구성원 즉 동대표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다. 이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의할 건 요번에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한마디로 일반 동대표가 아니더라도 입자 등 즉 입자나 사용자도 원할 때는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로 들어갔어요. 꼭 동대표가 아니더라도 세든 사람이 나도 좀 그 교육 좀 받아보겠어. 근데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나중에 막 따지러 올 테니까 알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는 입자 등도 동대표뿐만 아니라 입자 등도 희망하면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다음 교육 내용. 요거 6가지. 요게 작년에 시험지 나왔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교육 내용.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음 중 교육 내용에 들어간 걸 물어봤을까요? 안 들어간 걸 물어봤을까요? 안 들어간 걸 물어봤겠죠. 들어가지 않는 거. 혹은 교육 내용 골라봐라. 교육 내용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겠죠. 교육 내용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겠죠. 교육 내용 골라봐라. 다음 중 교육 내용 골라봐라.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다 집어넣어서 교육 내용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어요. 요거 나왔습니다. 다음 관리규약. 학교에는 규칙이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는 관리규약이 있는 거예요. 입자 등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입자 등이 스스로 지켜야 돼요. 이게 관리규약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규약의 샘플 이게 뭐냐면 준거법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관리규약 준칙 즉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 샘플을 정해놔요. 미리 관리규약 준칙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누가 정합니까? 말이 긴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 그러면 돼요. 시도의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시도의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그렇게. 이거 뭐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같은 경기도예요. 같은 경기도인데 한쪽은 고양시고 한쪽은 파주시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고양시는 강아지를 10마리까지 길러도 괜찮다라고 만약에 규약을 정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극단적이에요. 근데 파주시는 강아지만 보면 모두 다 몰살시켜야 된다라고 규약을 정해놨다.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통일성이 없죠.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시도의사가 준칙을 관리규약 샘플을 정해주는 거예요. 준칙을. 시험지 많이 났다.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합니다. 통일성을 위해서. 비슷비슷하다고. 두 번째,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 정합니다. 그래서 입자 등은 관리규약 정할 때 준칙을 참조해서 정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 안전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의 한상을 고려해서 결정하라. 이건 뭔 소리냐면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잖아. 이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임대료를 왜 이렇게 특별히 얘기했을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간식인가 점심을 먹이는데 자기네 남편이 식당한데 거기 남은 밥을 갖다가 소위 꿀꿀이죽을 갖다가 쪄가지고 먹인 거예요. 왜?
이익을 창출하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입주자 대표가 이 어린이집을 임대한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은 이익을 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입주자 대표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 원장은 돈을 내기 위해서 질이 보육 서비스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입주자들은 소득은 늘어나지만 이익은 되지만 결국에는 애들 맡기는 입주자들은 애들이 엉망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라. 관리계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전적 운영, 보육 서비스 순지 항사 이런 걸 정해가지고 임대료를 정해야지 많이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임대료를 많이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는 유치원에도 대입될 수 있겠죠. 유치원도 마찬가지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 이사 온 사람도 관리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관리계약 만들 때 나 없었는데요. 나 어저께 이사 왔는데 나 안 지킬 거야 안 돼. 승계한 사람도 효력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지켜야 돼요. 다음 층간소음.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우스갯소리만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뭐가 나왔냐면 그 과로가 나왔어요. 대각선에 위치한 사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거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위층에서 소리 났을 때 대각선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 얘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층간소음 나는데 여기가 601호면 위에는 701호죠. 여기서 소리 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소리 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층간소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이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작년에 할 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은 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겠죠? 틀렸겠죠. 포함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상식적인 문제죠.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나왔는데 맨날 우스갯소리냐면은 층간소음 일어나면은 밑에 층 사람 일단 참다 안 참다 참아야 돼요. 못 참겠다. 그러면 칼을 들고 올라간다. 낫을 들고 올라간다. 올라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뭘 든다? 전화기를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알린다고요? 관리주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게도 안 한다. 그 3번 봅시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치는 입자 등은 관리처의 조치 및 공고에 협조해야 돼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요. 어디 간다 거기? 공동주택 관리주택 분쟁조정이나 환경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관리처는 필요한 경우 입자등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면 이게 어디 갈 수 있다? 분쟁 조정에 갈 수도 있고 더 악랄하면 어디 간다? 소송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절대 직접 가서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잘못하면 살인 나고 막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옛날에 살인 많이 뭐가 나냐면 주차 문제 있죠. 주차 문제. 아파트는 그래도 주차 문제는 별로 살인 안 나요. 그래도 아파트는 그나마 낫죠. 연립이나 다세대는 주차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살인 나 이웃집하고 골목길에서 그게 분을 못 이겨 가지고. 현대인은 이 화를 갖다 잘 못 참잖아요. 그죠? 열받아 버리면 확 때리더니. 그걸 아주 시험지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뭐다? 해답은 이거였어요. 정답은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은 제한한다. 포함하기 상식적으로 나왔어요. 포함합니다. 별건 안 했어요. 시험 문제.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평범해서. 얘기는 해드렸지만. 이어서 관리비 및 회계 운영.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비 등의 입자 등은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누구한테 납부할까요? 관리주한테. 그러면 세든 사람은 낸다 안 낸다? 세든 사람은 관리비 내야 안 내요? 낸다. 왜 거기 입자 등 그랬잖아요. 입자 등은 사용료도 포함하잖아요. 그죠?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을 입자 등을 대행해서 사용료 등을 및 발자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관리처가 전기료, 수도료 같은 걸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대인 납부예요. 전기료, 수도료, 뭐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대신 것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인 납부입니다. 넘어갑시다. 관리비 공개.
거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공개하느냐, 거기 보니까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당금, 전입금액 등등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원칙은 어디에다 공개하냐면 거기에 공동특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특단지의 관리소문이나 게시판 등이 되겠죠. 만약에 없다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있으면 이런 데 해도 돼요. 게시판 같은 데 해도 돼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는 공동특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되죠. 다만 공동특 관리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기 어려울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인터넷 홈페이지도 안 되면은 게시판 같은 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어디다 공개 붙여놨냐면 여기 엘리베이터 있죠? 거기다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리비를 미리 받는 거예요. 하나는 1번은 살면서 받는 겁니다. 관리처가 소유자한테 미리 받아요. 이사 오셨어요? 미리 내세요. 이게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미리 받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근데 2번은 뭐냐면 처음 받는, 처음. 여기는 관리처의 두 가지인데 일단은 사는 것만 나왔습니다. 이게 살면서 받는 것만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처음은 누가 받냐면 사업주체가. 처음은 사업체가 관리계약 체결할 때 그때는 입주 예정자한테 관리비 지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는 안 나왔고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살 때는 누구한테 받는다? 관리처가 누구한테 받는다? 소유자한테 받습니다. 앞으로 소유자한테 미리 몇 개월치 받아요. 관리비 지금을 미리 받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2번은 뭐냐면 이사 갈 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사 갈 때 돌려준다. 그 얘기를 어떻게 변합니까? 소유자가 공동체 소유권을 상실할 때 이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치한 걸 돌려주게 되겠죠. 근데 돌려줄 때 보니까 관리가 밀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 공제하고 내준다.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만약에 관리비가 몇 달쯤 있다 그럼 빼야 되겠죠. 충당가 밀렸다. 빼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 보증을 맡기잖아요. 그죠? 나중에 임차인이 차임 월세가 밀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차임을 공제하고 내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임대료 공제하고 내줘도 괜찮죠? 나중에 나갈 때 똑같은 거예요. 자, 관리 등 지표를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처 또는 입주자 대표가 페인트를 한다, 페인트 칠한다, 무슨 한다, 이렇게 돈 들어가는 사업하잖아요. 이때 사업자 선정할 때, 이때는 원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도 됩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 하자 보수한다든가, 이런 거. 페인트 칠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자, 또는 경비 용역을 준다든가, 청소 용역을 준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업자 선정할 때. 전자입찰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미만을 쪼개서 생각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은 원적으로 회계감사 꼭 받아야 돼요. 원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돼요.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외부감사. 외부감사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돼요. 300세대 이상은 원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주민들이 보니까 여기 이 양반은 진짜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이 관리처는. 그럼 괜히 돈 들여서 뭐하러 받아 하고 얼마 이상 동의하면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받은 연도에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3분의 2 이상이 이 참 깨끗하잖아. 이 양반이 양심에 이럴 때는 안 받아도 괜찮아. 괜히 뭐하러 돈 주고 감사받아? 이럴 때는 안 받아도 괜찮대. 300세 이상. 그런데 2번 300세 미만은 원래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의무 관리 대상으로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인데 의무 관리예요. 근데 자꾸 냄새가 나요. 그때는 연판장 돌리면 회계감사 받아야 돼요. 얼마? 입주자 등의 10회 이상 연수해서 요구했다. 또는 입주해서 의결해서 요구했다. 이때는 관리처는 받아야 돼요. 회계감사를.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은 원래 안 받아도 괜찮지만은 의무 관리 대상일 때는 야, 너 뭔가 이상해. 받아라고 입주자 등의 10회 이상 연수를 요구하거나 입대해서 의결해서 요구할 때는 받아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자, 검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1개월 내 입대에 보고하고 관리처는 회계감사 받으면 1개월 내 입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개돼요. 네 번째, 감사한 그 감사기간은 돈 받고 감사했겠죠? 1개월 내, 완료한 다음에 1개월 내 결과를
시장군수청한테 제출해야 돼요. 이 아파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1개월 내에 시장군수청한테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회계 작성, 서류 작성, 보관, 공개. 그래서 막 지출했다. 그럼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해야 돼요. 지출 원인 뭐 거기 결의서, 지출 결의서 이런 거 있죠. 장부 같은 거 이거 보관해야 돼요. 영수증 같은 거 몇 년간 보관이 원칙이다 거기? 5년간. 회계 연도 종료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회계 연도 종료를 얼마로 잡습니까? 몇 월 며칠로 잡습니까? 보통 여기 여름 배울 때, 회계월 배울 때 회계 연도 종료일을 12월 30일로 잡습니까? 아닙니까? 뭐 11일이나 10일로 어떻게 잡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종료일이. 연말로 잡습니까? 보통? 그럼 12월 30일이 되겠네. 그때부터 몇 년간? 5년간 보관해야 돼요. 5년간.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저도 옛날 거기 좀 달릴 때 보면은 이 장부 같은 걸 갖다가 캐비넷에 많이 보관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관하는데 여기 어떻게 보관해도 괜찮다 여기? 어떻게 할 때? 이걸 다 스캔해가지고 스캔 뜨거나 해가지고 파일로 보관해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 나오죠?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보관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게 캐비넷 같은 필요 없어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무슨 범죄 사건 할 땐 다 뭘 앞세가죠? 하드나 디스켓 같은 거죠. 하드웨어나 디스켓 같은 거 뭐 이렇게 USB 같은 거 이렇게 앞세하면 거기 다 나오니까 앞세해버리죠. 컴퓨터로 앞세하면 되죠. 세상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처는 입자의 장부나 증빙서를 갖다가 열람요하거나 자기가 돈 내고 복사 요구할 때는 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자나 사용자 가지고 저기 지난번에 무슨 페인트 공사 관련 서류 좀 복사해 주시면 복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거기 기억, 니은. 기억이 뭐냐면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이게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원래 업자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생년을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그거에 만약에 이게 만약에 고유식별 번호가 누출되면은 사생활 침해 이런 경우는 가리고 보여줘. 인쇄할 때 어떻게 한다? 복사할 때 가리고 해줘야 되겠죠? 가리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주민등록번호 우습게 할 때는 막 그냥 거기 사업장 번호 할 때 김말동 주민등록번호 다 적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테이프로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생년월일도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에 게시할 때 이렇게 혹시 그걸 써가지고 다른 데 써먹을까봐. 두 번째, 현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업무의 현저히 공정에 지장 초래한다. 이때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계약서 공개.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계약하면은 거기 계약서 같은 거 이게 게시판 같은 데나 엘리베이터 안에다 딱 붙여놓더라고요. 계약했다. 거기 몇 개월 내에 계약서를 갖다가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한다고요?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페이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시판 같은 데 해야 되겠죠. 그죠? 1개월 이내에.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요거. 이런 거 주가시나면 1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절 시설 관리 및 행위허가 장기성 계획. 장기성 계획은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뭘 위해서 하냐면은 거기 가보면은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여. 네 번째 줄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나중에 아파트 다지면 뭐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검사권자 제출합니다. 그럼 사용검사권자가 이 계획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넘깁니까? 관리주체에게 인계합니다. 그럼 관리주체는 이 계획서에 따라서 주유소를 갖다가 보수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이 계획서를 작성할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사업주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 사업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 다만 괄호 주상복합일 때는 건축주가 작성합니다. 보통은 사업주체, 다음 주상복합은 건축주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장기성 계획을. 다만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하는 자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서를 언제 제출한다?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지을 때는 사용검사 받지 않고 뭘 받는다고 그러죠? 사용승인 받는다고 그러죠? 그때는 사용승인 할 때 제출하면 되고 과료를. 그러면 이걸 받았으면 이거 누구한테 남긴다고요? 관리처한테 인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최종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 계획표를 관리처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관리처가 보면서 이제 보수 교체하는 거예요. 다만 돈이 필요하죠. 그럼 미리미리 적응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뭐다? 장기선 충당금이 되는 것이죠. 대상, 장기선 계획 수립 대상이나 충당금 적립 대상은 네 가지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의무 관리학은 좀 달라요. 의무 관리학은 좀 다르죠. 왜냐? 2번, 3번, 4번에 뭐가 빠졌어요? 150세 대상이 빠져있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4개는 맞는데 틀려요. 다음, 조정. 장기선 계획을 조정합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누가?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처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올라가서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할 때는. 올라갑시다. 입대 관리처는 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자 등 과반수 소명대 받으면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어요. 거기 주유소를 신설하는 등 관리계획상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누가? 입대 관리처가. 다만 동의 받아요. 얼마? 전체 입자 과반수 소유민 동의 받으면. 세 번째, 관리처는 소장한테 교육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장기선 계획을 갖다가 여러 가지 비용 산출, 공사 이런 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가 소장한테 가서 교육받아요.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 다만 시도의사는 보통 위탁 교육 시켜요. 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 위탁 교육 시킵니다. 교육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이 뭐라고요? 장기선 충당금이요. 적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걷어서 관리처가 적립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좀 많이 잘 나옵니다. 입주자 아닙니다. 입주자 등 아닙니다. 누굴까요? 입주자 등 입주자 아니고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한테 걷습니다. 소유자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유자한테 걷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 충당금이 관리비에다 종이에 같이 나와요. 관리비에. 그러면 세든 사람이 관리비 내면서 같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는 사람은 어떡하냐? 소유자한테 다시 반환받아야 돼요. 반환받아야 돼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돈 주세요. 그래야 돼요. 나중에. 세든 사람은, 사용자는. 사용. 그러면 충당 어디 써야 되느냐? 원적으로 주유소의 교체 보수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선 계획이 따릅니다. 돈 쓸 때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 소명되어 있으면 다른 데도 전용할 수가 있어요. 전용할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지. 조정이 뭐냐? 하자 조정이에요. 하자 분쟁 조정 비용 쓸 수 있고, 하자 진단이나 감정에 드는 비용 쓸 수 있고, 그 비용을 갖다가 청구할 때 쓰는 비용, 이 세 가지로 전용할 수 있어요. 하자 관련됐을 때. 어느 돈을? 장기선 충당금. 원래는 어디다 써야 되는데, 주유소에 교체 보수할 때 써야 되는데, 하자와 관련돼서 돈에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얼마 동의 받아서 입주자 과반수 소명 동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1강을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12강 들어가겠습니다. 12강은 59쪽 가운데 6절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분쟁 가운데서 고생했습니다. 12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